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주말 아침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주말을 맞아 도내 17개의 시군에서도 공범 처벌, 적폐 청산이름 구호 아래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지역의 정권퇴진 운동본부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형태의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는 75.7%, 호남에서는 88.2%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열리는 주말 촛불 집회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범 처벌과 적폐 청산이란 주제에 맞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와 국정 역사 교과서 등 현 정부 정책의 폐기, 재벌 개혁 등도 함께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권퇴진 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칼바람 속에서도 홍보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집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따른 문화 행사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더욱더 재미있는.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주말 이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은 아시아 인권 운동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인도 인권회의에서 만난 그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을 진행시키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 인권 헌장 20주년을 앞두고 시대 변화에 맞춰 헌장을 수정하기 위해 아시아 각 지역의 인권 활동가들이 인도에 모였습니다. 각자 출신과 관심은 달라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는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촛불 집회가 결국 국회에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That's and then when I see in the television these people with candle night coming together, it was very, very impressive. 불이한 권력을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으로 권좌에서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It has not happened to any other country. Thailand tend to look at Western countries as examples. I think now we should look at Korea as example. This is a great democracy. 대통령 탄핵 가결과 탄핵 심판,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행 과정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people could assert themselves so that the democratic process could act and impeach a president is therefore a very important landmark in the progress of democracy in Asia. 탄핵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은 이후에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차기 조기 대선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명예 시민혁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도 케랄라주 드리스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첫날 공우주발사 전망대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우주발사 전망대 개장 시간이 오전 6시로 앞당겨지며 선착순 150명은 높이 150m의 회전 전망대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이번 행사에 맞춰 새해 소망 리본 달기 등 부대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산단을 오가는 유독물질 운반 차량은 하루에도 수백 대가 넘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특별 단속에서 9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4년 여수 해산동 염산 누출 현장.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좋게 수톤이 넘는 이들 차량들을 대상으로 유독물질의 누수나 운반 계획서 유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지난달 이루어진 첫 번째 단속에선 2시간 동안 6개사의 차량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여수안단에는 하루 평균 500여 대 유독물질 운반 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물질 운반업체도 70여 개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운반 허가를 득하시고 운반해야 될 것이며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비치해서 사고가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 밖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당국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역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어려운 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관내 읍면 지역 가운데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관내 103개 마을에 농지는 헥타르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이런 경지 910헥타르에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 사업 신청지 가운데 이달 23일 지원자를 최종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요즘 김과 매생이 양식장에선 밤낮 없는 철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철새떼가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민들도 필사적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완도 약산도의 한 매생이 양식장. 매생이 발이 수면 위로 노출되는 시간이 되자 청동오리 떼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발에 달라붙은 매생이를 뜯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가 습격하면 양식장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철새가 지나간 자리는 다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기 때문에 내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더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매생이와 김 양식장에서 철새 피해가 발생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어민들은 겨울철마다 철새를 쫓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식장 한가운데 허수아비를 세우고 초소도 만들어 밤낮 없이 감시하고 심지어 승용차를 싣고 경적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비춰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효과가 떨어지자 올해부터는 철새 퇴치용 소형 선박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키려는 양식 어민들이 철새와의 전쟁으로 한겨울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킨 가운데 여수시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24시간 AI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내에 진입하는 축산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6개 농가에 석회를 공급하고 축협과 협력해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게 소독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에선 지난달 세종시 AI 발생 농장에서 도축용 산란개가 유입됐지만 닭을 전량 소각해 아직까지 AI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음주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청은 강력한 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로 하고 조금 전 오전 6시까지 유흥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외에도 상시 음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전남대학교 신임 총장 임명도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전남대학교는 현재 총장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한 가운데 임용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현 지병문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일 이전에 신임 총장 임명은 어려울 거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대는 또 이달 말이나 내년 1월쯤엔 신임 총장 임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총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연합 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은 여수시와 마이스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여수 지역 숙박업과 관광시설업, 여행사 등 30개 회원사들로 구성됐고 여수시 또 박람회 재단과 연합해서 행사 공동 유치와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와 국내 학술회의 또 세미나를 포함한 마이스 관련 행사들은 올해 지난달까지 여수에서만 760여 건에 38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수시 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여수 웅천주구에 추진되고 있는 이마트의 창고형 매장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입점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여수시에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마트 현지 법인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화태대교 준공에 따라 화태도 주민들에게 지방 상수도 급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1억 2천만 원을 들여 남면 화태도에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시험 통수 후 수돗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화태대교 준공에 따라 시행한 이번 급수 사업을 통해 화태도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객이 지난해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입장객 수가 520만 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쯤엔 530만 명 선이 될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33만 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며 입장권 수입도 117억 원에 이를 걸로 기대됐습니다. 네, 어제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말부터 당분간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이 따스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릴 텐데요. 어제 영하 18도선까지 떨어졌던 철원의 기온이 지금은 영하 2도선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1.7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약 8도가량이나 높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 공기가 탁해지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7도, 춘천 영하 2.4도, 전주 0.1도, 대구 영하 2.4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올라와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9도, 춘천 7도, 전주 10도, 부산 12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추워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